제29화 베르타의 여행 두 번째 이야기 연료.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베르타는 하이델베르크를 지나 디슬로크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베르타는 비슬로크의 대로를 지나가다 낙국을 보고는 그 앞에 모터바겐을 세웠다. 처음 보는 형태의 자동차가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은 모터바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베르타가 모터바겐에서 내리자 주변에 있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궁금증을 표했다. 한 남성이 유심히 차량을 살펴보며 말을 걸었다. 그는 모터바겐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기존의 증기나 닷으로 움직이는 마차와는 상당히 다른 점을 발견하고 누구의 작품인지 궁금해했다. 베르타는 그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며 이 차량이 남편이 만든 것이고 증기나 가스가 아닌 페트로늄인 리그로인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남성은 감탄하며 모터바겐을 자세히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베르타는 흔쾌히 허락했지만 차량을 만지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뒤 두 아들에게 모터바겐을 잘 지키라고 일러둔 후 약국으로 들어갔다. 약국 주인은 이미 밖에 있는 신기한 마차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베르타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로 돌아가 그녀를 맞이하며 필요한 것을 물었다. 베르타는 리그로인 3병을 주문했다. 약국 주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많은 리그로인을 어디에 쓰일지 궁금해하며 물었고 베르타는 그것이 밖에 있는 차의 연료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약국 주인은 깜짝 놀랐다. 리그로인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감탄했고 베르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이 마차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리그로인은 용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석유 중의 하나이다.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리그로인은 보급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잠시 샛길로 빠져 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리그로인, 디젤, 가솔린, 등유 등 이 모든 것들은 갈색의 액체인 원유를 분리 가공하면 나오는 것들이다. 원유의 분리 작업은 증류탑에서 하게 되는데 이 증류탑에서 끓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연료를 만들게 된다. 온도를 가장 낮은 것부터 서서히 높여가며 원유에서 연료들을 분리해 가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프로판이 나온다. 끓는 점이 가장 낮은 프로판을 모아 액화시킨 것이 바로 액화석유가스 LPG이다. 프로판 다음으로 끓는 점이 높은 것은 가솔린, 즉 휘발유다. 가솔린이 휘발유라 불리는 것은 공기 중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증발되기 때문에 불린다. 가솔린 다음으로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등유이다. 등유는 물과 밀도가 같기 때문에 등유라 불린다. 등유 다음으로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디젤, 경유이다. 디젤은 경유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디젤 다음은 중유, 벙커CU인데 이것은 물보다 밀도가 높다. 즉, 같은 양의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중유라 불리고 이것은 향후 선박의 연료로 쓰인다. 중유를 뽑아낸 나머지 찌꺼기들을 아스팔트라 부른다. 이것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도로를 포장할 때 쓰이는 재료이다. 각각의 끓는 점을 나열하면 프로판은 25도, 가솔린은 20도에서 150도, 등유는 150도에서 240도, 경유는 220에서 250도, 중유는 350도 이상이다. 이렇게 원유에서 분류되는 것 중 가솔린을 더욱 세분화하면 나프타라는 것이 나온다. 이 나프타는 석유화학공업의 기초 원료로 향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나프타를 이용하여 고도의 정밀 증류 공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바로 리그로인이다. 리그로인은
다른 물질을 녹이거나 섞을 때 사용하는 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덴츠와 다임러가 연구할 당시 옷의 얼룩이나 이 물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리그로 있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세녹스나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다. 석유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연료인 가솔린과 디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는 연료의 연소 방법이 다르다.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에 의해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물을 폭발시킨다. 디젤 엔진은 경유와 공기의 혼합물을 강하게 압축시킨다. 이 혼합물이 압축되면 높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 때문에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자동차에 맞지 않은 연료를 주유하게 되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엔진은 고장나게 되고, 엔진을 세척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한편 약국에서 연료를 구한 베르타는 밖으로 나왔다. 약국 밖에는 벤츠의 모터바겐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 위에 타고 있던 오리겐과 이아르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 어쩔 줄 몰라 했다. 베르타는 그런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베르타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홍보 효과였다. 베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오리겐과 리아르트가 있는 모터바겐으로 갔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더 자세한 것이나 모터바겐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나임의 벤츠를 찾아오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베르타는 많은 구경꾼들을 뒤로하고 다시 외가가 있는 포츠하임으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현재 베르타와 두 아들이 지나간 비슬로크의 약국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 사람의 동상이 서 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구독하고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